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위중교사와 관련된 선고 공판에 있습니다. 뭐 많은 예측들이 나왔지만 아마 우리 예측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흐름들이 있을 텐데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근본은 사실은 이제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바람이인 것도 호남에서 그랬었죠.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노무현 바람이 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호남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와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당시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8%,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12%, 조국혁신당이 11% 이렇게 이제 지지율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선고가 나기 전에 나왔던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선고가 난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감독님 한번 보여줄까요? 자, 민주당은 49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9%. 근데요, 바로 보십시오. 조국혁신당이 20%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요거는 조국의 아마 선고가 나오기 전에 선고 날짜가 잡히기 전에 나왔던 수치예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로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모색에 들어간 게 아니냐. 우리가 호남 하면요. 호남에 표심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전략적 선택이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도 호남은 그 호남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쿨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될 놈이 누군지를 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는 이런 식의 행태. 그걸 우리가 보통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좀 시동을 건 거다 정도까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보면 뭐 아무리 최민희가 나서서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시면 지금 플랜 A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플랜 A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버렸는데 그러면 문제는 민주당이 자기의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표면화는 안 되고 있어요. 이미 장외에서는 사실은 서른 전 의원이나 뭐 지금 이 누구예요? 전병헌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만약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지만 어제 집회 분위기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집회를 민주당이 할 때는 3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자, 두 번째 집회할 때는 20만 명이 모였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어제 집회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는 발표하지 않겠다. 근데 어디 보니까 없다. 또 10만 명으로 추산을 했다.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아주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정확히 세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현역 의원들의 숫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관심이에요. 그렇죠. 왜냐 집회에 참석한다는 거는 자신들의 어떤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저 추운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재명을 지켜서 계속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점점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나 좀 몸이 아파요. 뭐 좀 뭐 집안에 일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식 가야 돼요. 뭐 등등 하면서 점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집회 참여 숫자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 연설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뭔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조금씩 증폭되어 나가는 저는 그 과정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가장 첫 번째 징표라고 할까요? 그렇죠. 저도 그 진단에 동의를 하는데 참 이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자면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더 북돋우기 위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파란 재킷이라든가 이런 착용을 금지시켰다 그랬는데 일단 쪽수가 확 줄었잖아요. 네. 전주 대비 쪽수가 어제 줄었잖아요. 네. 예, 규모가요. 그리고요 파란 그 재킷을 그 점퍼죠 점퍼. 네. 파란 점퍼를 입지 말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마음이 좀 편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나갈 때는 당연히 당 점퍼를 입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표시 나죠. 이제 표시가 나죠. 그리고 뭐 눈도장도 찍어야 되고. 네. 근데 저렇게 되면 별로 표시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불참을 하더라도 심리적 부담감이 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파란색 입지 말자 해가지고 규모도 쪼그라들고 제가 주명 야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의원들이 더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이 러시아 모델입니다. 러시아 모델은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이제 2번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헌법적으로 재선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네. 메드베데프 자기의 최측근을 대통령을 시키고 자기가 총리를 했어요. 그렇죠. 실세 총리.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네. 더 대통령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만약에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으면 네. 친명계 내부의 특정인을 딱 찍어서 네가 한번 해. 그리고 너 되면 바로 나 사면하는 거 알지? 그치. 자, 그렇게 이제 하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 시나리오가 국민들에게 정말 러시아에서는 통하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안 통할 겁니다. 우리 국민은 뭘 알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요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기위해서 거리까지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시나리오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실패하는 그럼요. 시나리오잖아요. 폭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아마 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좀 더 친명 같은, 좀 더 친명 같은 뭐 이런 어떤 이 그 후보를 좀 뭔가 찾는 그런 과정. 아니면 이제 아예 비명계에서 뭐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뭔가 이제 또 어떤 이 후보가 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수원의 그 전통시장을 이재명과 김동연이 같이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동연의 모습을 제가 쭉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지금 이런 거예요. 최민희가 움직이면 죽는다. 지금 움직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최민희 말에 쫄아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워낙 이재명세가 세다 보니까 이재명세가 세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그런데 무모한 도전을 할 게 아니고 여하튼 이재명하고도 일정 정도 뭐 아주 불편한 관계는 맺지 말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그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누굴 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대중성, 국민 지지도 이런 게 안 나오면은 그 프로젝트가 이재명이 상황을 하고 누군가 대리 체제로 간다. 그게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연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놨을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하여간 전임 경기지사고 자기는 현 지사고 그러니까요. 그런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요리조리 뭐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포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이제 김동연의 얘기고 저는요 12월 12일 있잖아요. 네. 12. 12 조국이 이제 큰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국 없는 조국당은 어디로 갈 것인가? 조국 없는 조국당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요 양산에 계신 그 책장수께서 뭔가 좀 이 포석을 두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때 어벤져스에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내일 또 위증교사 실형 나오고 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게 이완이 되고 구심력이 약해지고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비명계가 조국당을 활용해서 뭔가 세력화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보면 친명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친문계 내부에서
지금 당 대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 대표를 자신들의 어떤 인물로 다시 내세울 수는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 그 당을 사실상 이제 접수하면서 그렇죠. 결국 나중에 이제 뭐 민주당하고 뭐 어떤 통합 협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시나리오 우리가 뭐 상상하는 거니까 김경수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들어와서 김경수를 당 대표 시키고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을 뭐 당명도 좀 바꾸고 그래서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도 뭐 상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기 아마 그 이낙연 전 총리가 했던 지금 뭐 새로운 미래? 이제 새로운 미래. 뭐 그런 데하고도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경우에 따라서. 뭐 대통합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 원래 뭐 찢었다 뭉쳤다는 뭐 그쪽이 잘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좀 등치를 불려놓고 그다음에 결집시켜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합해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친병들이 쉽사리 이제 뭔가 자신들 기득권을 놓으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친문들 입장에서도 그냥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없고 뭐 세력도 없고 그러면 뭔가 원내 정당으로서의 어떤 뭐 포지션을 일단 가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조국 혁신당의 대표를 장악하고 그 대표를 가성을 가지고 민주당과의 어떤 통합 협상을 통해서 만약 사실상 이재명이 어떤 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당하는 뭐 그래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는 뭐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바로 그 비명계들이 진격해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자칫 뭐 거기서 좀 약간의 마찰과 충돌이 생기면은요 뼈도 못 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아서는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좀 거리를 두고 세를 좀 일정 정도 결집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을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 이재명 대표의 머리가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이거 지금 뭐 정말 힘들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각계각층에서 이제 사퇴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인인 질 바이든이 이제 그 사퇴를 용인하면서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도 내일 이제 선고가 나면 사실 이거 뭐 본인의 어떤 이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없다 그러면 사실 본인이 좀 뭔가 역사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걸 쉽게 그렇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지연을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들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 어제 이제 구자능 변호사가 새로운 그 포인트를 하나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공직선거법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이제 재판부가 결정이 되면요, 이 이재명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대선 지지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이 공직선거법 이것 때문에 차기 대선을 출마 못할 수도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강한 법률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게 위헌 법률인지를 한번 좀 판단할 수 있게끔 그 기회는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읍소 작전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요, 담당 재판부가 그래요? 그건 한번 위헌성이 있는지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한번 판단 받아 봅시다. 이렇게 되는 순간요, 평균 1년은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프로세스를 보면 아마 1년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를 반드시 둘 것이다. 하여튼 뭐 이번에 보니까 2심 재판 그 판사를 선거법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인사를 또 뭐 이렇게 변호사들을 이제 영입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왜 그러냐면 조희연 전 그 서울시 교육감이 그 민변이 거의 뭐 공짜로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지난번에 재판에 변호인을 썼어요. 그리고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왔고 이제 2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전관이나 이런 사람을 써서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 저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당내에서 일체의 이론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죠. 유죄가 나온다는 그런 말 언급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유죄는 제외해놓고 네. 무조건 무죄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런 패착이 나오는 거거든요. 집단적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전제로 한 사회예요. 다양성 속에서 역동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양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동성이 나올 수도 없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 이게 없는 거죠. 집단적 확증 편향에 빠져갖고 이재명 무죄다 그 연불 외우는 거죠. 네. 참 이제 내일의 결론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가 정말 요동을 칠 것 같고 저는 이게 일단 호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은 이재명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한테 왜 지지했냐?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전략적 선택이죠,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왜? 윤 대통령 너무너무 싫으니까. 네. 그래서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될 것 같은 사람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또 유죄를 받으면 급격히 호남에서 회의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조국이 이제 또 합격하기 때문에 네. 조국에 대해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죠. 저 20% 간 거, 그거 아마 그것도 이제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누가 하냐? 이런 어떤 내부 논란이 굉장히 아마 일어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민주당은 거의 백가쟁명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 리더십 이제 차기 후보를 놓고 밤마다 이 3, 3, 5 모여서 야, 누가 할까? 누구로 가니? 야, 저기 저 미국 한번 갔다 와봐. 경수 어떻게 한대?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내부에서 굉장히 아마 좀 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그래도 한 중반을 넘어서야지만이 그 움직임이 조금 가시화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결론이 남으로 해서 급격히 내부적인 힘의 공백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지원님이 지난 선거 때 했던 2조 심판이 네. 사실상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사실상 이루어지네요. 네. 네? 2조 심판. 네. 조국이 먼저 큰 집 가고 이재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리가 되고. 아니 근데 그때 2조 심판 잘못했다는 사람들은 어디 계세요? 글쎄요. 네? 보십시오. 이게 2조 심판이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2조 심판 잘못했다는 분들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억지로요. 저 선거 초반부터 2조 심판 들고 나와서 뭐 경제 민생 이런 거 챙겨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갖고요. 선거 막판에 정말 판세가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정말 2조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세상을 원하시느냐 하는 차원에서 2조 심판을 제기를 한 건데 네. 그때 뭐 그런 왜곡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하여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때는 때대로 그렇죠. 예, 네. 간다. 예. 네, 항상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은 오후 3시에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요. 조금 더 일찍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내일 2시에 아마 재판이 시작되니까 예. 내일 뭐 모든 방송들이 다 연장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뭐 참 내일 오후에는 꽤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네. 우리 구자룡 변호사 우리 특별 출연하죠. 네, 내일 구자룡 변호사가 또 나와서 네. 일단 같이 하고 할 텐데 내일은 아마 뭐 이게 아마 오후에는 꽤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